안녕하세요. 게임 토목이 8팀 야옹지마 최종 발표를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야옹지마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옹지마에 대한 게임 소개와 저희 게임의 재미 요소, 그리고 게임을 개발하던 진행 과정과 BM 요소들, 그리고 게임에서 개선했던 사항들, 그리고 개발 후에 느낀 점과 저희 마케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야옹지마는 수집 성장형 슈팅 액션 장르입니다. 전투를 통해서 캐릭터를 강화를 하고 스토리를 수집해서 최종 엔딩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10대에서 20대 유저 중심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간단한 플레이의 캐주얼을 좋아하는 유저와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배경은 12지신이 될 줄 알았던 고양이가 신이 되지 못한 배신감으로 12지신들을 찾아가서 한 번씩 이유를 묻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옹지마 플레이 영상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반짝이는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반짝이는 걸 클릭을 하면 고양이가 나타나고요. 이제 스테이지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테이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시 하나로 이렇게 몬스터들을 잡게 되고 몬스터들을 잡았을 때 코인이 드랍이 됩니다. 일반 공격들은 저렇게 돌 모양으로 생겨서 나오고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참치캔은 이제 포탄 발동 버튼입니다. 이렇게 파워업 아이템이 구간마다 드랍이 되는데요. 파워업 아이템을 먹으면 이제 무기가 강화가 됩니다. 지금 1단계 강화를 했을 때 무기가 2줄로 나가고요. 한 번 더 먹었을 때 이제 이렇게 4줄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들을 잡으면은 이제 아이템이 랜덤으로 드랍이 되고요. 지금은 폭탄 아이템이 2개가 나와서 옆에 펀치캔이 2개가 추가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업은 2번이 최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먹어도 무기가 더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보스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추가 중에 있고요. 최종 업로드 때까지 12가지 보스를 다 애니메이션 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운드도 넣어서 조금 더 게임의 입체감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레이저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피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요소들을 추가했고 마지막에 보여드린 건 이제 폭탄 아이템입니다. 보스를 죽이고 나서 돌들을 다 먹게 되면 스테이지가 종료가 되고요. 이렇게 하우징 마을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방금 제가 싸워서 이긴 12지신 돼지가 제 마을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클릭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대화창이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영제마의 주요 콘텐츠들은 전투 시스템과 전투가 끝나고 나서 볼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마을에 이제 수집을 하는 이제 이런 요소들, 요게 이제 주요 콘텐츠고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친근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12지신의 설화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컷신을 보여주게 되고 플레이어는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엔딩을 다 달았을 때 이제 엔딩을 다 봤을 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캐릭터는 6마리가 있고요. 첫 시작 시에는 치즈냥이를 보유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골드와 루비를 얻어서 다른 캐릭터들을 해금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각각의 캐릭터들은 다 다른 스택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을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있어서 여기도 수집형 요소가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 요소입니다. 이제 무기가 이제 아까 플레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파워업 아이템을 먹으면 최대 2번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캐릭터는 6개의 스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선택해서 원하는 캐릭터에 원하는 스탯을 강화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캐릭터마다 강화할 때 올라가는 수치가 다 다릅니다. 이 스탯을 리셋을 해서 이제 강화 스탯을 재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펫 효과입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해당 보스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게 되고요. 골드를 사용해서 펫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펫마다 올려주는 능력치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 구매하는 의미가 있고요. 펫의 수호 효과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펫은 이제 일종의 도감 역할도 같이 해서 수집 요소를 충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게임의 컨셉에 맞춰서 각 스테이지 마지막에 12지 신이 보스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보스마다 개성 있는 탐방 패턴이 존재해서 플레이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별로 컨셉에 맞는 일반 네임드 몬스터도 등장을 하고 16개의 탐방 패턴과 장애물 요소를 사용해서 전투를 단조롭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격 돌멩이와 유도탄 벌, 나비, 벌, 그리고 통나무와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지 내에서 드랍되는 아이템의 종류입니다. 이제 몬스터를 죽이게 되면 골드를 획득하실 수 있고, 이제 네임드를 잡게 되면 폭탄과 자석, 물약 아이템이 랜덤으로 드랍이 되고요. 그다음에 폭탄 개수와 음, 이제 물약의 개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있고 파워업 같은 경우에도 구간별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보스전에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이제 강화를 맥스를 찍었을 때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달성 점수입니다. 전투 시 이제 다양한 요소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이제 구간별로 점수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달성 시마다 이제 추가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별 3개라는 목적과 그에 따른 추가 보상으로 도전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이제 12지신 오브젝트 수집 요소입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로비 마을의 12지신과 집을 무료로 생성할 수 있고요. 클리어했을 때 이제 도전 욕구를 조금 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 귀여운 12지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힐링 요소를 조금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12지신이 무작위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귀엽게 뻘뻘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골드로 구매해야 하는 대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드를 구매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처럼 "오늘도 바쁘다." 이런 대사들이 여러 가지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획이 이제 뭐 닌자나 로그라이트 이런 게임의 종류들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기획하고 완전히 겹치는 게임이 이미 존재해서 기획을 이제 수정하게 되었고 그 수정한 결과 이제 12지신과 슈팅과 하우징 요소를 결합한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상세 기획을 하고 상세 기획을 인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시간 내에 만들 수가 없어서 가지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가지치기가 된 부분들을 또 이어 붙이는 이제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인제 부족한 부분들, 밸런스가 깨진 부분들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들고 싶어 하는 게임들을 기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음 완전히 같은 닌자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을 발견을 해서 컨셉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컨셉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시장 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10 대에서 20 대가 될 것 같고 슈팅 게임의 성장형 요소와 수집 요소가 접목이 되면 더 다양한 연령층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음 기획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저희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별에서 온 양이라는 게임을 좀 레퍼런스로 많이 참고를 했고 음 이런 수집형 요소는 힐링 포켓이라는 게임을 좀 많이 레퍼런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가지치기 된 기획들입니다. 뭐 펫을 장착하고 펫을 강화를 하고 이제 뭐 랭킹 시스템이라든지 하우징을 다 배치가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양이마다 스킬이 다 다르다든지 뭐 퀘스트나 업적 시스템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 잘라냈고요. 인제 게임이 구현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는 기본 슈팅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캐릭터 1종을 먼저 구현을 해서 느낌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알파 타입에서는 전투 패턴을 16 가지를 다 구현을 했고 이제 그걸 조합해서 12개 스테이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UI 배치도 하고 강화 시스템까지 구현을 해 놓고 이제 FGT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운드와 이펙트를 추가를 하고요. 인게임 시스템, 뭐 목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했고 인게임 아이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코인이나 폭탄이나 자석, 물약 시스템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작감이 너무 불편한 감이 있어서 조이스틱 수정을 진행을 했고요. 베타 버전에서는 이제 펫 보유 효과 구현을 하고 부활권이나 소탕권 등을 구현을 하고 캐릭터 5종 나머지를 구현하고 로비에 있는 수집 요소를 구현을 하고 상점도 구현하고 스테이지 패턴도 구현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업로드까지 저희 목표는 시나리오를 좀 더 구현을 하고 구글 로그인과 결제 광고를 붙이고 튜토리얼 시스템까지 붙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업 툴들을 썼는데 게다타운에서 회의를 하고 카카오톡에서 이제 회의나 대화를 하고 캘린더로 주요 일정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작업물 업로드를 하고 지라에 이제 이런 일정들 목록과 분배를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션에 협업 링크를 정리해드리고 마일스톤과 회의록을 올려놨고요. 기획과 프로그래밍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기터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 부분들은 이제 지라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작업 진행 중에 있었던 이슈는 이제 뭐 프로젝트 초반에 기획 업무가 촉박해서 구별 없이 일감이 분배돼서 각자 기억하고 있는 세부 일정들이 다 달랐고, 그래서 같은 파트 안에서 여러 명의 기획자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도 똑같이 다르게 형성을 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파트별로 메인 기획자를 선정을 해서 회의 때 각자 기획서 설명하고 충돌 지점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관찰했더니 협업이 좀 더 촉진이 되었고 업무 효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획하고 이제 필요한 아트를 제작하고 프로그래밍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개인 일정이나 건강 이슈로 인한 이제 일정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현하고 싶은 기획의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모든 기획서가 기한 내에 구현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업무를 좀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간 항의해서 구현 우선순위를 재수립했고요. 관찰했던 이제 협업이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터브의 여러 가지 여러 기획자 세 분과 아니, 두 분과 이제 프로그래머 분이 협업을 하셨고 수신비나 하우징 개발, 뭐 스테이지 밸런스 조절, 패턴 조절, 뭐 시나리오 추가 부분들은 기획자분들이 분담해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아트적인 부분들은 이제 시나리오 컷신이나 수집 오브젝트 제작이나 캐릭터 무기 제작은 개발 PM이 분담을 했고 UI 쪽은 사업 PM님이 분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게임 내 재화는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이제 골드와 루비를 얻을 수 있고요. 골드로는 캐릭터 강화와 캐릭터 구매, 펫 해금, CB신 대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루비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구매하고 방어를 구매하고 캐릭터 강화 초기화와 스테이지 부활 그리고 할 수 있고요. 방울 같은 경우에는 시간 30분마다 한 개씩 차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실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지금 흐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BM 부분입니다. BM의 이제 가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슈팅 매출 순위권 게임의 BM도 분석을 하고 고양이 컨텐츠가 중심인 게임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타겟 고객의 구매력을 반영한 제어 가치를 형성해서 야옹지망 안에 이제 BM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개당 평균 12.75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개당 실가격이 0.09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부활권을 사용을 하고 미스터리 박스를 구매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일 1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 부분들, 뭐 광고 제거나 패키지 상품들, 이제 미스터리 박스들이 있고요. BM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광고 평생 제거 그리고 스타터 패키지, 부자 패키지를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내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방울이나 광고 스킵 쿠폰을 설정을 해놨고요. 은총 상자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보고 1일 1회 무료로 구매하실 수 있고 고급 상자는 1일 3회 1,5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고급 상자 같은 경우 1일 5회 구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 상자, 보급 상자, 고급 상자는 확률형 상자로 확률은 이제 인게임 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개는 1,500원, 300개는 4,200원, 500개는 6,500원에 이제 구성을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제 FGT 이후에 개선점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조작감이 좀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난이도를 높이는 큰 탑막 크기와 시야에서 가려진 보스 체력바 때문에 이제 게임 전투 시에 좀 불편감이 있었다는 이제 피드백들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이스틱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조이스틱 자체를 빼버려서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게임이 조금 쉬워진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스테이지 밸런스 패턴을 조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패턴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개선 후에 좀 이미지도 바꾸고 고양이 크기도 조절하고 무기 크기도 다 조절했습니다. 버그 요소는 게임 플레이 시에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나가버려서 다 막아서 못 나가게 막아 놨고요. UI 위로 보스 캐릭터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레이어 순서 변경하여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게임을 만들고 나서 이제 느낀 점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 기획자분들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메인 기획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걸 느끼셨고, 그다음에 개발자들에게 기획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제 더 세세한 부분들까지 전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각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꼭 서로 기획서를 공유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PM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한 줄로 좀 개발 PM은 그에 따른 업무 리스트가 다 떠올라야 되고 그 일정을 기한 내에 맞출 수 있는지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획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중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기획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완벽한 일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법이 없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업 PM 주연님은 이제 모든 게임 요소는 세세한 기획과 타당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고 직군마다 다른 표현법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직군들의 사람과 얘기하면서 부족했던 타 직군에 대한 특성과 관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고, BM을 기획하시면서 게임 의도와 방향성, 트렌디함의 균형을 맞춰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셨고, SNS나 개발 일지나 마케터의 업무를 하시면서 다양한 서포터즈와 프로모션들이 있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뭐 저희 아트를 맡아주신 재우님은 작업물을 공유하시면서 일정을 맞추는 게 조금 버거우셨지만 팀원분들의 역량과 대처 능력이 워낙 좋아서 좋은 분위기에 잘 마무리된 것 같다고 하시고, 진태님, 개발 진태님은 좋은 사람들과 한 팀이 돼서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서로 소통하는 법과 협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 시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게임들을 홍보하는 마케팅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링크들을 만들어서 한 곳에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곳들을 모아놨고요. 개발 일지를 쓰면서 유입을 늘렸고 카페에도 바이럴을 하면서 이제 앱 출시 시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플레이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팔로워를 늘렸고요. 그래서 앱이 출시됐을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실 수 있게 마케팅적인 요소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